안녕하세요. 미니북스의 곽정민입니다. 반복되는 운은 실력이고 반복되는 실패는 습관입니다. 반복되는 운은 실력이고 반복되는 실패는 습관입니다. 본인은 운이 나쁘다 생각하겠지만 이런 일이 잦은 사람은 삶의 방식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급한 욕심에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매장을 열었고 생각보다 사업이 안 되는 상황을 고민하며 급하게 길을 걷다가 구멍난 보도블럭에 발을 다친 것입니다. 어수선하고 부지한 행동이 모여 자동차 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재수가 없는 환경에 자신을 계속 노출시켰기 때문에 이런 불운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재수 없는 환경에 본인을 계속 내버려 뒀기 때문에 불운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고가 잦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삶에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고가 잦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에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혹시 돈을 함부로 대하는지, 쓸데없는 인연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음식은 정갈하고 제때 먹는지, 집안의 들고 남이 일정한지, 남을 비꼬거나 흉보지는 않는지, 욕은 달고 살지 않는지, 이런 모든 면에서 자기 반성부터 해봐야 합니다. 자기 반성부터 해봐야 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음식을 줄이고 절대로 배가 부르게 먹지 말고 진하고 거친 음식을 멀리하고 일정하게만 먹어도 다시 운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들은 음식을 줄이고 절대로 배가 부르게 먹지 말고 진하고 거친 음식을 멀리하고 일정하게만 먹어도 다시 운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식사를 제대로 정해진 시간에 하려면 생활이 일정해야 하고 불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야 합니다. 루틴한 생활을 해야 하고 내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사를 제대로 정해진 시간에 하려면 생활이 정말 루틴하게 돌아가야 하고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럼 몸이 가벼워지고 운동을 하고 싶어지며 걷고 움직이다 보면 생각이 맑아집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욕심과 욕망을 구분할 줄 알게 되고 들고 날 때가 보입니다. 그제야 비로소 대중이 움직이더라도 참을 수 있게 되고 홀로 반대편에 있어도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인연 속에 가려졌던 진정한 친구도 이때 나타납니다. 이때부터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건강도 재물도 인연도 얻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운이 좋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사람보다 예리하고 똑똑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항상 운이 좋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쩜 쓸데없는 요령 몇 가지를 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령 가위바위보를 할 때 주먹을 냈다가 진 사람은 다음번에 볼을 내고 볼을 냈다가 진 사람은 가위를 낼 확률이요. 이런 짐작을 하지 못하면 그가 그냥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운도 연습을 합니다. 운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남이 보기엔 운이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많은 공부와 관찰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운이 정말 많아. 본인의 입장에서는 운이 많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많은 공부와 관찰의 결과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운이 좋다는 주변의 칭찬에 실제로 본인도 그렇게 믿는 순간에 대형 사고를 낼 순간입니다. 자신의 운을 믿고 불확실한 결과에 대담성을 보여 무모한 투자에 뛰어들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성공하기도 해서 모두의 부러움을 얻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관찰과 학습을 벗어난 운입니다. 운은 절대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 자만에 빠지는 순간 개연성이 전혀 없는 일에 확신을 가지며 운은 실력이라 믿고 추측을 지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상황이 잘 풀릴 때는 운도 실력처럼 보이지만 운은 불규칙적입니다. 따라서 운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일정한 시간에 과하지 않게 정갈한 식사를 하려고 해야 합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일정한 시간에 과하지 않게 정갈한 식사를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루틴하게 규칙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부자가 되는 3가지 방법입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3가지밖에 없습니다. 상속을 받거나 복권에 당첨이 되거나 사업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면 이 중에 가장 쉬운 것은 사업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복권 당첨 비율은 사업 성공 비율보다 훨씬 낮다고 합니다. 설령 당첨이 돼도 돈의 성질이 너무 나빠서 오랫도록 부자로 살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남은 건 그럼 사업인데 사업에는 성공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직접 창업하는 것이고 2번째는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것이라고 합니다. 창업은 피를 짜고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참을 용기로 모든 것을 걸고 죽기 살기로 해야 겨우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공 이후에도 이를 지키기 위해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하죠. 2번째로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이기는 편이 내 편인 것입니다. 만약에 앞선 말을 타고 가다가 뒷말이 앞서가면 재빨리 바꿔 타고 달려도 아무 비난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직접 경영하는 방법보다 더 안전합니다. 어려서부터 시작할 수 있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주식입니다. 주식은 아무나 사고 팔 수 있고 은행이나 증권사에 방문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계좌를 만들고 거래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식 가치가 올라가고 해마다 혹은 분기마다 이익을 분배해 주어서 나눠주기도 합니다. 잘 나가는 기업, 능력 있는 좋은 경영자를 찾아 그 회사의 주식을 사서 모으는 일은 직접 경영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조심하고 노력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주식을 사서 오르면 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주식을 사서 오르면 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김승호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야. 그냥 그저 살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라 살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산 주식이 사자마자 빨리 오르면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산 주식이 사자마자 빨리 오르면 여러분은 망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오래 천천히 길게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돈을 조금씩 모았을 때 주식을 더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이 나오는 주식이라면 평생 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스무스하게 올라야 내가 돈이 생길 때마다 야금야금씩 더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한 주만 갖고 있어도 당신은 사주입니다. 그러니 사주의 마음을 갖고 회사를 공부하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해도 실제 행동으로 실천할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회사를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 내가 제안하는 방법을 따라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자신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를 찾아보세요. 해당 업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를 고르면 됩니다. 주식을 사놓지 않고 공부하는 것과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식이 한 주라도 있으면 그 기업에 관심이 가고 매일매일 관련 뉴스도 보고 업계 정보도 얻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한 주라도 먼저 관심 있는 기업에 사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1년간 꾸준히 모으기만 하면 됩니다. 주식이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주식의 가격이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떨어지면 싼 가격에 더 살 수 있는 것이고, 올라가면 오르는 대로 좋은 것입니다.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방법은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천천히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결과적으로 빨리 부자가 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주변의 다른 사람만 부자가 되게 도울 뿐입니다. 이렇게 5년, 10년 꾸준히 주식을 모으다 보면 점차 여러분도 사업가가 되어갈 것입니다. 주주는 사주입니다. 그렇게 기업가 마음을 가지면 업계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고 사업을 이해하게 되고 국가, 경제, 국가 간의 이해 충돌, 금융시장 전체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10대, 20대부터 이렇게 산업을 보는 눈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단돈 5만원, 10만원, 100만원을 적금해 주세요. 주식 통장에 넣고 아이들이 기업을 분석할 수 있게 한다면 가족 간에도 좋은 주제거리와 놀이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72페이지,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많은 핑곗거리가 저는 소득이 너무 적어서 쓸 돈도 모자라요. 소득이 적어서 쓸 돈도 모자랍니다. 하지만 쓸 돈이 모자라게 된 이유는 미래 소득을 가져다가 현재에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미래 소득을 가져다 현재에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쓸 때는 많은데 수입은 적고 그나마 남은 돈도 투자하기엔 너무 적은 돈이라 생각해서 전혀 모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생활 태도의 문제입니다. 단언컨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 물건을 부주의하게 매번 잃어버리는 사람, 작은 돈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저축하지 않는 사람, 투자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부는 그런 사람에게 우연히 들렀어도 순식간에 돌아서서 나옵니다. 절대로 미래 소득을 가져다 현재에 쓰시면 안 됩니다. 신용카드를 잘라내고 직불카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오랫동안 쓰는 물건이나 밖으로 가지고 다니는 물건에는 예쁜 스티커나 레이블 머신을 이용해 자기 이름을 붙여놓는 것이 좋습니다. 주인의 이름을 단 물건은 그 순간 생명을 가집니다. 설령 잃어버렸던 것도 꾸역꾸역 주인을 찾아옵니다. 저희가 연필이나 자에 누구 거라고 적어 놓으면 그건 누군가가 함부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꾸역꾸역 다시 자신에게로 올 겁니다. 부는 물건이라도 존중하는 사람에게 붙습니다. 재물의 형태는 결국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부는 물건이라도 존중하는 사람에게 붙습니다. 재물의 형태는 결국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돈을 모아 종잣돈을 마련해서 투자나 사업의 마중물을 만들어가는 것이 성공의 기초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을 현관문 앞에 내놓아도 여러분들과 꼭 닮았기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물건에도 이름표와 딱지를 붙여보세요. 그럼 그 물건들이 잃어버려도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물건을 아낄 수 있어야 하고 돈의 귀함을 알아야 합니다. 앞쪽으로 돌아가서 김승호 회장님이 나는 나보다 더 훌륭한 경영자에게 투자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0대 중반에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실패를 겪었다고 합니다.
과거 주식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좋은 거래 패턴을 찾아냈고 투자하는 프로그램 매매까지 손을 댔다고 하죠. 당신은 이 방법이 가장 빨리 가난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반인보다 똑똑하니까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돌이켜보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였습니다. 당시 투자자로서 내 수준은 유치원도 못 들어갈 유아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주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주식을 시작한 건 5년 전쯤입니다. 지난 5년간 꽤 많은 주식을 매입했으나 거의 팔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혹 누군가 주식 투자를 하는지 물으면 하지 않는다고까지 말한다고 합니다. 주식을 사고 팔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식은 사는 것이지 파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산이 생기며 내가 하는 일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내 회사를 더 키우는 데 사용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자산을 만들 만한 곳에 보낸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내 회사에 더 이상 자본이 들어갈 일이 사라지면서 내 잉여 자본은 투자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사업가이자 경영자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경영자나 사업체가 너무나 많은 거죠. 내가 엄두도 못 낼 시장에서 더 좋은 사업을 하는 회사나 경영자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런 회사는 상당수 상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 나보다 훌륭한 경영자에게 투자하는 일은 그들과 동업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회사의 배당 정책과 배당 비율 그리고 적정 가격대를 찾아내는 일뿐입니다. 적정 가격이란 정해진 예산으로 주당 얼마를 살 수 있느냐보다 몇 주를 살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 몇 주를 사야 배당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세계와 투자의 세계에서는 나보다 나은 사업가, 경영자에게 투자하는 것이 불법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지극히 합법적이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나는 되도록 내가 지분을 가진 회사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로 아마존에서 나이키 신발을 사고 체이스뱅크에서 받은 비자 카드로 결제를 한다고 합니다. 애플 전화기로 우버 택시를 부르고 공항에서 델타 항공을 타고 집에 가다 중간에 코스트코에 들러 코카콜라 한 박스를 사서 삼성 냉장고에 넣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부를 어디에 쪽에서 투자할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내 회사를 더 키우는 데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 여윳돈으로 다른 곳에 어떤 잉여 자본을 투자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41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면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면 절대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운이 좋아서 크게 성공을 했어도 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가진 자산과 인연만 만들게 됩니다. 무리한 투자나 많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힘이 약한 재산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한 번 하기가 힘들지 두 번 하는 건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의 레버리지를 통해서 운이 좋아서 많은 돈을 얻게 돼도 순식간에 그 돈은 다시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경험했던 짜릿한 기억 때문에 또 대출을 받거나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돈을 잃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늦춰진 부자의 길을 앞지르기 위해 점점 더 무리한 투자나 허망한 꿈만 쫓다 끝내 절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고약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기 마련입니다. 부자는 결코 빨리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결코 빨리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요행을 발해서 어떤 것들을 하게 되면 금방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제 경험도 그랬습니다. 올 초 경기가 좋을 때 삼성 주식을 굉장히 많이 사들였고요. 그러다가 2월쯤에 폭락하고 말았죠. 잠깐 한 달 사이에 거의 500에서 1000만 원 같은 수익을 냈지만 그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저도 경험담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부자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빨리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부자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투자로 얻은 이익이나 사업으로 얻은 이익이 더 눈에 보여서 모으고 유지하는 능력이 가진 재산에 비해 약해집니다. 결국 다시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대, 30대 빨리 부자가 된 젊은이들 중에 그 부를 평생 가져갈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에 가장 좋은 나이는 50대 이후라고 하는데요. 젊은 시절에 부자가 되면 부를 다루는 기술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또한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있거나 주변 나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본질입니다. 주변의 누군가와 비교하거나 주변에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본질입니다. 부는 차근차근 집을 짓는 것처럼 쌓아나가야 합니다. 부는 차근차근 집을 짓는 것처럼 쌓아나가야 합니다. 부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기술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기술과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유지하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 골고루 배우려면 나이 50도 버거운 건 사실입니다. 이 4가지 능력을 잘 차려진 밥상의 4다리에 해당합니다. 돈을 버는 기술, 그 돈으로 돈을 잘 모으는 기술, 모아놓은 돈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기술, 또한 그 돈을 잘 쓰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돈을 잘 벌어야 되죠. 벌어놓은 돈으로 그 돈을 모아야 되죠. 모은 후에는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돈도 잘 쓰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죽어라 절약의 종잣돈 1000만원 혹은 1억이라도 만들어 욕심을 줄여가며 자산을 점점 키워서 그 자본 이득이 노동에서 버는 돈보다 많아지는 날, 바로 당신이 부자가 된 날이라고 경제적 독립 기념일입니다. 이날을 길이길이 기념해 당신과 가족의 해방일로 삶으면 됩니다. 절대로 빨리 부자가 되려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빨리 부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만 급해집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좋은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